여러분, 어린 왕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아이들이 읽는 예쁜 동화책? 글쎄요. 오늘 우리는 이 얇은 책 안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럼 그 놀라운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책을 딱 펴면 바로 이 문장이 우리를 맞이하죠.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아이였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거의 없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처럼 세상을 본 게 언제였나요? 어린 왕자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한때 가졌지만 지금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모자인가 코끼리인가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순수한 상상력하고 어른들의 딱딱한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거든요. 그 첫 번째 좌절의 순간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죠. 주인공이 6살 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그냥 모자인가요? 아니죠. 이건 코끼리를 꿀꺽 삼킨 보아뱀입니다. 어린 주인공은 이게 정말 위대한 걸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의 상상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완벽한 그림이라고 믿었던 거죠. 어른들도 겉모습 너머의 진짜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요. 그래서 이 걸작을 들고 어른들에게 가서 아주 순진하게 물어봐요. 이 그림 무서워요? 라고요. 바로 이 순진한 질문 하나가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벽이 있는지 그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 대답은요? 전부 똑같았어요. 무섭긴 모자가 뭐가 무섭니? 하는 거죠. 어른들 눈에는 이게 그냥 모자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 안에 커다란 코끼리가 꿈틀대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거죠. 바로 이 순간 어린 주인공은 처음으로 정말 외롭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주기로 마음먹어요. 자, 이렇게요. 보아뱀 뱃속을 훤히 그려서 보여주죠. 보세요, 코끼리잖아요. 하고요. 근데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는 아이의 꿈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어른들한테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씁쓸한 깨달음만 남은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 왕자의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왕자가 방문하는 여러 행성들은요, 사실 어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하고 외로운 세계의 축소판 같아요. 두 번째 여정은 바로 부조리함으로의 여행입니다. 왕자는 정말 이상한 어른들을 차례로 만나요. 아무도 없는 행성에서 혼자 명령만 내리는 왕, 칭찬만 받으려고 안달이 난 허영쟁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고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또 술을 마시는 술꾼, 그리고 별을 소유하겠다며 끊임없이 세고만 있는 사업가까지. 가만 보면 이 사람들 전부 자기만의 작은 행성에 갇혀서 누구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외로운 모습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이상한 행성들을 쭉 둘러본 어른 왕자가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른들은 진짜 정말 이상해. 이 단순한 혼잣말만큼 어른들의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 또 있을까요? 정말 그렇죠. 자, 드디어 지구에 도착했는데 어린 왕자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구에 와보니까 똑같이 생긴 장미가 무려 5,000송이나 있는 정원을 발견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스승, 바로 여우가 나타납니다. 여우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바로 길들인다는 게 뭔지 알려줘요. 이게 그냥 동물을 훈련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우가 말하길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래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여우 중에 오직 너만이 아는 여우가 되고 수많은 아이들 중에 오직 나만이 아는 너가 되는 것. 서로에게 새삼의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과정, 바로 그게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우가 그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죠. 바로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이 문장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숫자나 겉모습 같은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눈으로만 보면 이건 그냥 평범한 모자잖아요. 그리고 저건 수많은 장미 중 하나일 뿐이고요. 하지만 마음으로 보면 어때요? 모자 속에는 코끼리가 있고 그 장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장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를 길들이고 관계를 맺는 건 아름답게만 한 일은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무게가 따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라는 무게죠. 여우가 마지막으로 이런 가르침을 줘요. 네가 길들인 것엔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이 말이 어린 왕자의 마음에 정말 깊이 박히죠. 아, 돌아가야겠구나. 내 장미에게로. 설령 그게 정말 슬픈 이별을 뜻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어린 왕자가 작별하는 방식은 참 시 같아요. 자기 몸이 별까지 가기엔 너무 무거운 오래된 껍데기일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무거운 몸을 여기에 두고 떠나기로 결심하죠. 이건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장미에게 돌아가기 위한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날갯짓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비행사, 바로 화자의 시점으로 돌아와요. 어린 왕자는 떠나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질문 하나랑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 하나가 남게 된 거죠.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린 왕자가 데려간 양이 과연 그 장미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게 뭐라고 그쵸? 근데 화자는 이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밤하늘의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먼 별의 작은 존재 하나에 대한 관심이 이 우주 전체의 의미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미스터리는 결국 책의 맨 처음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요. 오직 숫자, 실적, 그런 중요한 일에만 매달리는 어른들은 저 멀리 있는 장미 한 송이가 무서한지 아닌지가 왜 온 우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화자는 한숨 쉬듯 말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가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실제 삶과 너무나 기묘하게 닮아 있다는 점이에요. 1943년에 어린 왕자가 세상에 나오고 딱 1년 뒤인 1944년 7월에 생텍쥐페리는 정찰 비행을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꼭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그가 탔던 비행기 잔해는 무려 60년이 지난 2004년에야 발견됐어요. 하지만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고요. 추락 원인도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미스터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쩌면 그는 정말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작은 별로 돌아간 게 아닐까 하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진정으로 소중한 건 그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장미, 여러분이 길들인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